아니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애가 없으면 그만큼의 책임감으로 연결되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은 사랑으로만 믿음으로만 가기에는 결속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결론적으로 남자든 여자든 뭐 하고 싶어요? 서로 다른 사람 만나고 싶어요. 그러다 보면은 다른 사람을 만나서 이제 끝나게 돼요. 근데 씨발 제사는 내가 줘야 되잖아. 요즘 뉴스나 뭐 유튜브 영상들을 좀 보다 보면은 사람들이 되게 손해보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다른 얘기로 한다면은 가성비를 추구한다고도 하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의 예가 무엇이 있는지, 왜 손해보기 싫어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장 많이 회자되는 부분들은 당연히 연애겠죠. 제 주위 사람들의 얘기만 들어봐도 실질적으로 연애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뉴스나 유튜브 영상에서 보더라도 최소 50% 이상은 연애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연애라는 것을 하려면요, 서로 이성 간의 어떤 감정을 키우고 그리고 행복하기 위해 하는 걸 저는 연애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연애를 하게 되면요, 어떤 것들을 소비를 해야 될까요? 감정이라는 걸 소비해야 합니다. 감정 소비라는 게 안 좋은 말인 건 아니에요. 이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준다든지, 아니면은 이 사람이 뭐 서운하거나 이런 거 할 때도 이렇게 잘 맞춰주고, 그런 것들도 우리가 하나의 감정 소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감정 소비를 하고 나서 얻을 수 있는 베네핏이라고 한다면은 뭐예요? 행복입니다. 근데 요즘 대부분의 사람이 생각하는 것들은 어떤 거냐? 이 둘이 비교해 봤을 때 감정 소비가 더 크다고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럼 어쨌든 간에 나는 내가 소비하는 거에 있어서 가성비가 안 나온다고 하니까, 그래서 연애를 시작하지 않는 경우도 정말 많이 봤습니다. 현실적인 얘기를 좀 해볼까요? 데이트 비용이요. 예를 들어서 밥을 먹고 카페를 간다든지, 밥 먹고 영화 보고 카페 간다든지, 아니면은 술 좀 먹다 보면 다른 데도 갈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비용이 제 생각에는 최소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근데 그거 말고도 돈 쓸 때가 더 많습니다. 나를 위해 즐기는 취미요. 취미는 내가 했을 때 확실히 즐거움을 느낄 수 있어요. 근데 데이트는 어때요? 물론 둘이 행복하게 잘 놀다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도 있죠? 싸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싸우는 경우에는 내가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아요. 즐거움이 그만큼 있나요? 없어요. 얘는 100% 언제나 즐거움이 가득해. 이 취미가 나한테 주는 즐거움은 언제나예요. 근데 얘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데이트에 비해서 취미가 더 좋다. 굳이 이렇게 사람 감정을 맞춰가면서 데이트를 하느니, 아니면 내가 먹기 싫은 메뉴를 먹으니, 그럴 바에는 차라리 취미생활하고 나 혼자 편하게 살자 라는 사람들도 정말 많이 생겼습니다. 사실 결혼이라는 걸 보면요, 여자가 손해보는 경우도 있고요, 남자가 손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적으로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 만약에 반박을 하실 게 있다면 반박시 님 말이 맞습니다. 자, 결혼을 기준으로 해서 애가 있는 경우에는 누가 더 많은 손해를 보냐, 여자가 손해를 좀 많이 본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왜? 요즘 사회에서 결혼을 하게 되는 나이가 많이 높아짐에 따라서 출산하고 나서의 그런 부작용이라든지 힘든 부분들을 일단 여자가 떠안고 갑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둘이 맞벌이를 한다고 했을 때 생각보다 남자분들이 집안일을 많이 도와주지 않아요. 물론 아닌 사람들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다라고들 해요. 아니라면은 정말 여러분들 행복하게 잘 사셨으면 좋겠지만, 제가 들었던 걸 기반으로 했을 때는 이런 걸로 많이 힘들어하는 여성분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사실 그리고 가장 손해보는 것 중에 제일 큰 거는 경력 단절이죠. 자기는 일을 하고 싶은데 육아를 하고 나서 몇 년간은 일을 못 하잖아요. 그걸로 인한 경력 단절이 제일 큰 손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막상 집안일과 이 육아에 대해서 남자분들이 생각보다 적극적으로 잘 해주지 않는다라는 말도 주위에서 꽤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애가 있는 결혼인 경우에는 여자가 손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근데 애가 없는 경우, 딩크인 경우에는 남자가 손해를 개싸 많이 봅니다. 네, 남자가 손해를 겁나게 많이 봐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이런 말 하면 좀 그런데요. 잠깐, 이런 말 해야 되나? 우선 애가 없습니다. 애가 없다라는 것은 애에 대한 책임감도 없습니다. 근데도 왜 손해라는 얘기를 할까요? 만약에 딩크로 결혼을 했는데, 자, 이혼을 한다고 해요. 여러분들 많이들 보셨죠? 이혼해가지고 재산 탈탈 털리신 분들 있잖아요. 우리가
커뮤니티 말로는 도축이라고도 합니다만 우리 대표적인 친구들이 있었죠. 물론 이 사람들 절대 비하하지 않습니다. 축구 선수 중에 민재라는 분도 계시고 또 개그맨 중에 김병만 씨도 있었죠. 이분들 이혼하고 나서 재산 얼마 털렸어요? 거의 100억 가까이 털렸습니다. 아니 봐봐요, 애가 없는데 내가 왜 여기에다가 재산을 이혼했을 때 나눠줘야 되냐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남자가 손해지 않습니까? 아니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애가 없으면 그만큼의 책임감으로 연결되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은 사랑으로만 믿음으로만 가기에는 결속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결론적으로 남자든 여자든 뭐 하고 싶어요? 서로 다른 사람 만나고 싶어요. 그러다 보면은 다른 사람 만나서 이제 끝나게 돼요. 근데 씨발 재산은 내가 줘야 되잖아. 일적인 부분입니다. 두 가지 측면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직장인이라고 한번 통틀어 볼게요. 뭐 알바든 뭐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사장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요 사장 같은 경우는 자영업자. 자, 이 두 입장 항상 똑같은 말만 합니다. 직장인이라고 하면은 항상 뭐라고 하냐? 일자리가 없어. 사장 입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좋은 인재가 없어 라고 얘기합니다. 봐봐요, 얘는 들어가고 싶어해, 얘도 뽑고 싶어해. 근데 왜 없다고 하는 걸까요? 마찬가지예요. 손해보기 싫은 사람들끼리의 갈등이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당장 알바만 해도 볼까요? 자, 물론 대부분이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성실한 사람들도 있고요,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근데 회자되고 있는 얘기들을 들어보면은 저는 홀서빙 하는데 왜 주방 일을 해줘야 되는 거죠? 왜 도와줘야 되는 거죠? 라는 식으로 얘기합니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의 밖의 것들을 하고 싶지 않다는 마인드예요. 매일매일 주방 일을 도와달라는 것도 아니고 가끔 있는 정말 바쁘고 정말 힘들 때 그때 도와달라는 건데 그것마저 싫다고 하는 경우를 들어봤어요. 진짜 악랄하게 매일매일 주방 일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그지 같은 새끼들도 있겠죠. 근데 그것보다 요즘 이런 경우가 더 많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만 예시를 좀 들어볼게요. 취업 준비생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사람은 사무직 쪽으로 취업하기를 원했습니다. 여기저기 이렇게 면접을 보러 다니는데 어떤 회사에서는 뽑을 의향이 있다. 하지만 사무직만 있는 것은 아니고 가끔 현장까지 가서 출장을 가야 되는 경우도 덜어 있을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무직 말고도 가끔은 현장을 할 수 있다 라고 이제 얘기가 된 거죠. 근데 취준생 입장에서는 지금 뭐라고 하냐? 나는 이렇게 땡볕에 있는 그 현장까지 가고 싶지 않은데 난 사무직만 하고 싶은데 내가 이 회사 왜 들어가야 되지? 근데 잘 생각해봐요. 님 처음 들어가는 거예요, 회사. 이것마저 싫다고 그러면 그럼 나중에 어디 들어가실 거예요? 사무직만 시켜주는 데가 얼마나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일이라는 건요, 언제나 변동성이 있고요, 유연하게 대처해야 될 상황들이 있습니다. 근데 난 사무직 아니면 안 간다.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이렇게 할 바에는 내가 이 현장직은 아니죠, 그냥 가끔 나오는 파견, 내가 이렇게 해서 손해보고 얼굴 타고 그럴 바에는 그냥 이 돈 안 받고 난 쉴래. 요게 많이 늘어나고 있죠. 쉬었음 인구. 들어보셨죠? 이거. 구직 의사가 없고요, 차라리 난 이 돈 받을 거면 쉴 거다. 이런 것들이 점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이것도 어쨌든 간에 손해보기 싫은 행동을 통해서 나온 결과들이죠. 그리고 오히려 이러한 경험들이 없으면요, 앞으로 더 좋은 회사를 갈 확률도 적어집니다. 그래서 취준생들의 나이는 계속 늘어만 가고 있어요. 우리가 신입을 뽑는다고 했을 때 조금 더 젊은 사람을 뽑으려고 하지 늙은 사람을 뽑으려고 하진 않잖아요. 반대로 사장 입장에서 얘기를 좀 한번 해봅시다. 가장 대표적으로 알바들을 뽑을 때요, 이거 들어보셨죠? 주휴수당. 주 15시간을 넘으면 반드시 줘야 되는 주휴수당입니다. 이거를 주기 싫어해요. 왜? 더 많이 돈을 줘야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딱 피크 시간에만 알바를 뽑고 이용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15시간이 넘을 일이 없죠. 이렇게 하는 이유, 자기도 돈적으로 손해보기 싫어서, 그리고 어떻게든 싹을 부려먹고 싶어서. 이런 두 가지 입장이 겹치니 알바나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일자리가 없다고 하고, 사장 입장에서는 좋은 인재가 없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상에서 많이 일어나는 경우, 자, 요거 논란 되게 많습니다. 친구들이랑 여행 갔을 때 운전자가 유류비를 내지 않아도 되냐
아니면 똑같이 유류비 N빵을 했냐에 대한 논란도 되게 많았습니다. 솔직히요, 운전자는 빼줘야지 씨발. 운전자가 생각보다 많은 장거리를 운영을 할 텐데 어쨌든 고생했고, 그리고 사실상 술도 먹지 못해요. 수고했다라는 의미로 해서 유류비는 안 내는 게 맞다라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유류비 N빵, 이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아니 운전자도 어쨌든 우리 같이 여행 가는 거고 원해서 가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우리들이 손해를 덜 보기 위해 운전자한테도 N빵을 하는 경우입니다. 암만 그렇게 생각해도 이 씨발, 운전자는 유류비 빼야 돼. 솔직히요, 여러분들 운전하는 사람이 아니면 운전이 힘들다라는 말 잘 모를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운전을 한번 해보세요. 그런 말이 나오나? 물론 요 경우도 세부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지만 기본 틀은 저는 이렇게 갖고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요즘 펜션 잡고 나가면은 그 방에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손님 여러분 끝나고 나가실 때 원래 있었던 대로 그대로 정리를 해주셔서 나가주세요 라는 말이 있었어요. 근데요, 이건 가끔 보면 좀 저도 기분 나쁠 때가 좀 있었어요. 우리가 호텔이나 모텔 같은 데 가면요, 내가 아무리 뭐 어질르고 뭔 해든 알아서 다 치워주잖아요. 근데 펜션은 니들이 뭔데 정리를 하라 말아야. 야, 솔직히 모텔이랑 호텔보다 더 비싼 펜션도 많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치워야 돼? 그 돈 다 냈는데. 라는 입장도 있죠. 그리고 또 사장님 입장에서는 어떻냐? 잘 모르겠어. 시발 매 치워야 되는데. 나 진짜 모르겠다고. 그래도 굳이 사장님 입장에서 얘기를 해주자면은 그간 이런 데이터가 쌓였을 거예요. 정리를 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진짜 완전히 난장판으로 해놓은 손님들이 있어서 그 다음 손님들한테 결국 숙박이나 이런 것들을 제공하지 못했던 사례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다 우리가 모범적인 그런 사람들이 가는 건 아니고 누군가는 이제 막 어질러도 상관없다라는 주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장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손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근데 일반적인 손님 입장에서는 이거는 좀 얼척이 없죠. 하지만 이 두 입장을 다 고려해 봤을 때 제 생각에는 서로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손님 입장에서도 아, 사장님 고생하지 않으시길 바라야지 하면서 치워주면 좋은 거고, 사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그 손님들에게 고마워해주고 그렇게 막 정리해주면 아, 감사하다는 식으로 좀 뭐 집에 갈 때 뭐라도 좀 뭐 드시고 가시라고 뭐 이런 거 소소한 선물도 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뭐 손해보기 싫은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다 해봤는데요. 씨발 저도 진짜 솔직히 손해보기 존나 싫어해요. 근데 그거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이 다 똑같습니다. 근데요, 살아보니까 잠깐의 손해를 감수했을 때 더 큰 이익이 돌아오는 경우도 참 많이 봤고요,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특히 지금은 잠깐의 손해를 감수했을 때 더 큰 이익을 볼 수 있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인드가 이래요. 근데 그 와중에 나는 그래도 한번 손해를 봐보겠다, 잠깐이라도 감수를 하겠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만약에 사장 입장에서 해보자고요, 이런 사람 뽑을까요? 이런 사람 뽑을까요? 당연히 이런 사람을 뽑겠죠. 손해를 감수하게 되면 지금은 그만큼 기회가 많이 찾아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90년대생이거든요 저희 나이대 혹은 저보다 조금 더 위 나이대 분들은 손해를 감수하면서 참고 다니고 그런 분위기가 되게 만연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손해를 보더라도 더 위로 올라가기가 조금 힘들었던 구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이런 게 있죠. 우리가 이랬으니까 이 밑에 친구들은 그걸 보고 나는 그렇게 손해 안 볼래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건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불공평하잖아요. 가성비 안 나오잖아요. 근데 하지만 역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우리가 잠깐의 손해를 감수하는 거는 더 큰 기회가 올 수 있다는 점, 그거는 조금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냥 겉으로만 보이는 손해가 있다고 해서 그거에 대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 그런 판단들은 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 선생이었습니다.